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고민에 관련된 그런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전환을 해서 계속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사용하는 아이패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폴더에 프로크리에이트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입은 스웨터 색깔에 맞춰서 색상도 지정을 해봤고요.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이 정도 하면 될까? 네, 그리고 잉크펜으로 해서 이 정도 지정을 해보죠. 적당한 것 같죠? 사실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퇴사예요. 퇴사. 참 해외에 나와서 직장을 잡고 소위 말하는 이제 해외 취업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퇴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해외 취업에서 이게 해외 퇴사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그동안 했던 퇴사들은 대부분 이직을 위한 퇴사였어요. 제가 2015년도 1월 첫째 주에 나왔거든요. 2015년 1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마지막으로 올해 지금 현재인 2021년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 이전에서도 한국에 있을 당시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고요. 제가 졸업을 2012년도 8월 달에 소위 말하는 코스모스 졸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이민을 나오기 전까지 이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참 암흑기였어요. 저에게 있어서 취업도 생각보다 잘 안 됐고요. 운 좋게 얻었던 일자리들도 낮았고요. 이상은 좌절됐고 현실은 참 암담했어요. 이민을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졌던 차에 어떤 한 잡을 잡고 해외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생활을 시작하다가 도저히 거기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 비자도 받아야 됐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리고 정보도 많이 없었던 때였고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죠.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좀 더 나은 직장을 갖자 해서 그해 10월 달에 좀 더 규모가 크고 좀 더 그 한국에 있는 모기업 그 본사도 조금 더 탄탄하고 정말 그래도 좀 비전이 있어 보이는 곳으로 이직을 했었어요. 근데 이직을 해서 거기서 한 1년이 넘게 있었거든요. 제가 2016년도 11월 달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인터내셔널한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국인 현지 채용이라는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았고 어서 빨리 이 교민 사회를 벗어나서 현지 사회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그해 한 여름쯤부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났던 채용 공고에서 이렇게 서로 연락이 돼갖고 면접도 보고 면접도 1차, 2차, 3차 거의 한 4차까지 막 보고 그러던 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쯤에 최종 확답이 왔고 그래서 이직을 하기로 해서 12월 달부터 2016년도 12월 달부터 지금 회사에서 시작을 현재 회사 그래서 쭉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적에는요, 제가 9개월짜리 계약직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 8월 달까지 9개월 계약직이었고요. 그때 당시는 HR 부서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이전 한국계 회사에서 있을 때 HR, GA 이쪽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려서 HR이었는데 9개월이었고 그때 당시 이 회사, 지금 현재 회사의 HR이 막 조직 개편을 하던 때여서 9개월 이후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포지션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건 보장할 수 없지만, 너가 원한다면 이 9개월짜리 계약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죠. 저가방 포지션도 찾을 수 없었고요. HR 대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9개월 이렇게 하고 그 이전에 한 1년 남짓하고 그 이전에 또 한 8, 9개월 제일 첫 번째 직장에서 했던 그런 토막토막난 경험을 가지고는 어디 가서도 명함을 내밀 수 없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비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이 9개월짜리 한시적인 일로 넘어오면서 제 비자 기간도 이 회사랑 종속돼서 9개월로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후로 다음 잡을 갖지 못하면 저는 정말 큰일 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같은 해 이제 그 다음 달부터 회사 내 IT 부서에 기술적인 포지션은 아닌데 제가 했던 이런저런 업무를 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 IT 부서로 오게 되면서 거기서 한 2년 남짓 일을 했어요. 2019년도 4월 달까지. 업무는 비슷하다고 해도 왜 나는 IT에 와 있지? 나는 빨리 다시 HR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이 IT에 온 게 정말 잘된 일이다.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이 나라도 인더스트리 4.0라고 해서요. 디지털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테마로 굉장히 많은 기업 개편을 하고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 상태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비전은 IT가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게 됐으나 이제 그 업무가 IT에서는 전형적인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IT 굉장히 하드코어한 IT 프로젝트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사이드적인 보조적인 그러한 일들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를 한 개는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막 약간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도 그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긴 했지만 목마름이 굉장히 컸죠. 계속 사이드적인 일만 주변부 이렇게 코어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주변부 페리퍼리에만 있는 그게 굉장히 좀 저를 사기를 좀 저하시켰죠. 나도 좀 이렇게 코어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하드 스킬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가졌던 이런 잡들은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고 코디네이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발빠르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좀 코어적인 IT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 스킬이 필요했어요. 코딩, 프로그래밍 아니면 데이터 분석 아니면 아주 확고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것도 아니면 어떤 분석하는 것들, 어떤 계산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해졌어요. 첫 번째 IT 부서에서는 제가 원했던 이런 인터내셔널한 게 아니었고 굉장히 현지인들로만 구성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지금 회사가 인터내셔널한 글로벌 본사인데 그 중에서도 몇몇 부서들은 유독 현지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지인들이 많다라는 건요. 현지 언어를 사용하고 뭐 현지인 직원들이 많고 단순히 그게 아니고 멘탈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나고 자라고 학교도 다니고 이쪽 그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그냥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저에겐 없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좀 자신감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자꾸 보조적인 이런 일들만 주어지고, 이 대기업에서는 너는 IT지만 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넌 계속 이 일만 해야 돼. 이 조직 경직성이 굉장히 강했고, 뭔가 좀 다른 걸 해보려고 그러면 너 왜? 너 왜 이거 여기다가 숟가락 꽂으려고 그래?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경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실현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 한 이쯤부터 해가지고는 후반부쯤부터 해서는 좀 이직 준비를 했어요. 2019년도 초반에 현지 다른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보기도 했었어요. 이 나라 국내 고객들만 대하는 데라서 조금 제 비전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고사를 했었고, 그러다가 회사 내에 같은 IT 부서인데 다른 IT 팀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 팀에서, 그걸 PMO라고 하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해서 그 PMO를 관리하는, 매니징하고 코디네이팅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여기를 지원을 해갖고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도 이제 한 벌써 1년 10개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조금 못 됐는데 4월 말이 되면 딱 2년이 돼요. 이 포지션을 시작한 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프로젝트 팀에서도 정말 또다시 뭐 그냥 보조, 단순 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만 계속되고, 그리고 저랑 제 상사는 이렇게 합의를 됐지만 다른 프로젝트 팀 멤버들은 저를 그냥 이거 하는 사람으로만 계속 봤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옮긴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 팀은 이 이전 팀에 비해서 훨씬 국적 구성도 다국적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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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훨씬 더 스마트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참고 견디면서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PM으로 있다가 이제 조금 더 몇 년 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서 자기가 직접 프로젝트를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거나 다른 길이 있냐 하면 그게 없더라고요.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조직에는 없고, 첫 부서 계약직 여기서 HR에서 두 번째 부서 IT로 왔었죠. 근데 여기 IT에서 이제 여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제가 무기계약 혹은 종신계약, 두 번째 IT 부서에서 또 제가 지금 현재 IT 부서로 하나, 둘, 셋, 벌써 세 개의 부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서 특히 여기서 여기로 올 때요, 견제도 되게 심했고요. 비판도 은근 있었고, 그 모든 눈초리들 이거 다 견디면서 리스크도 안고 막 그렇게 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PMO에서 PM 되기 싫어서 뭐 또 다른 걸로 한다면 이 조직에서 더 이상은 비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거를 또 겪으면서 또 뭔가를 이 조직에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지금 제가 PMO 일을 어떤 한 특정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또 격가지로 부서 내에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 뭐 예산, 그리고 그 포어카스트라고 하죠.를 이제 부서 내 다른 PM들과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그거를 리포팅을 하는, 즉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하는 일도 제가 좀 이렇게 사이드로 받게 됐어요. 사실 근데 이게 본래 그 롤아웃 중인 프로젝트 그냥 보조해 주는 것보단 이게 훨씬 더 이력서상에서는 메리트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에 좀 더 열과 성을 다하는 편이긴 했어요. 그러면 PM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내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는 그걸 PPM이라고 하거든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PPM 쪽으로 내가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의 길을 터놓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긴 했는데 이것도 근데 너무 이렇게 그 단순 반복적이고 그 대기업은 또 여기 이게 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뭐 PM들, PM1, PM2, PM3 그리고 뭐 또 다른 또 거버넌스 하는 쪽 사람들 뭐 무슨 또 컨트롤러 예산만 다루는 컨트롤러 너무 다뤄야 될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너무 다양한 많은 인간들을 대해야 되고 거기 치이고 팔로우업 해야 되고 너무 오퍼레이셔널하고 이런 거를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컨셉 잡고 기획하고 아니면은 프로세스가 지금 저희가 너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셋업한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몰두해서 뭔가를 크리에이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요 없어요. 지금 현재 조직에. 저는 나가고 싶다. 길게 하면 할수록 다른 거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저의 컴플렉스는 결국은 제가 만든 문제였죠. 제가 자승자박이죠. 셀프 메이드 프로블럼인 게 결국 한 포지션에 오래 못 있었던 거. 특히나 이 나라도 조직 경직성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뭘 자주 옮기고 지속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해버렸죠. 저로서도 변명의 여지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뭐가 맞지 않는지. 그리고 맞지 않다면 왜 안 맞는지. 그 이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why랑요. what. 그리고 how. 이거가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대학에서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사회에 나와서도 알려주지 않았고 오로지 제가 계속 경험했던 그런 일들 중에서 계속 제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했던 그 부분들에서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때 말로 이렇게 막 쇼 붙여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일보다는 진득하게 앉아서 이렇게 무에서 이렇게 유로 크리에이팅 하는 거. 이렇게 기획하는 거. 아니면 뭐 분석하는 거. 근데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드 스킬이 필요하죠. 지금 이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하면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됐어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 하면서 참 좋은 게 뭐 파워 BI 같은 어떤 그런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사용한 뭐 그런 리포팅 대시보드 툴을 다룬다든지 사실 거기다 플러스로 뭐 SQL 같은 거 아니면 데이터 프로그래밍 같은 거 이런 거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업무 외적으로 제가 혼자서 배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전 배워서 업무에도 쓰고 싶은데 또 이거를 쓸 정도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 레벨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좀 퇴사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비자에도 종속되지 않고 이제 제가 영주권을 갖게 되었거든요. 작년부터요. 그래서 영주권자로서 체류가 보장이 되니까 좀 퇴사를 하면서 차라리 이런 좀 하드 스킬들을 배워보고 휴식도 취하고 또 1년 남짓 정도 제 자신한테 시간을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부터 새롭게 새로운 포지션들, 새로운 잡들을 해보는 게 어떨까. 문제는 역시 근속기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 자기 확신이었어요.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운 콤플렉스이기도 한 게 돌이켜 봤을 때 그게 한국에서건 여기서건 그러니까 한 군데에 최소 횟수로 2년 이상 있었던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는 그나마 4월 달까지 해서 2년은 채우자. 2년은 채우고 그래서 제가 있는 나라는 그만두게 되면 노티스 기간이 3개월이에요. 이게 자기가 분리할 때는 굉장히 이 3개월의 족쇄의 기간이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근속기간 한 달 한 달이 중요한 저 같은 입장에서는 3개월을 더 플러스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5월 달에 사표를 내서도 6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3개월을 더 해서 근속을 2년, 3, 4개월 이렇게 그래도 이 포지션이 있었고 그러고 그 이전에는 다른 IT 부서에 1년 9개월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또 9개월 또 HR 경험이 있어서 이 현재 조직에서 그래도 총 내가 도합 한 4년 4년 한 7, 8개월 정도 있었다. 5년 미만으로 한 직장에 있었고 그 이전에 또 한 2년 남짓 그러니까 이민 초창기 때 있었던 경험 그리고 플러스 또 한국에서 잠시 했던 거 다 합치면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고민은 근속기간 채우고 그래도 최소 2년 정말 최소 2년은 얼굴 세우기용 그리고 입증하기용 그래도 나 2년은 버틸 수 있다. 이번 거만큼은 내가 2년은 채웠다. 이거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 두 번째는 역시 이건데 근데 그래도 만약에 제가 그만두게 되면은 다른 데 이직 안 하고 그만두게 되는 걸 텐데 그랬을 때 나 괜찮을 수 있을까? 늘 제가 이 나라에서 늘 잡이 있었어요. 이렇게 옮기고 할 때마다 항상 다음 게 있었는데 다음 거 없이 할 때 나 괜찮을까? 이렇게 무능력하다고 낙인 찍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런 거 배우고 하는 게 생각보다 해봤더니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겼어요. 올해부터는 정말 다짐을 제가 한 게 일단 돈을 좀 더 모으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영주권 받기 전까지 그냥 사실 돈을 별로 많이 못 모았어요. 정말 슬프죠. 돈을 별로 많이 못 모은 상태라 사실 얼마 전에 은행에 가서 이렇게 서브 어카운트를 하나 텄어요. 그래서 이제 제 본 계좌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서브 계좌가 있죠. 이렇게 어태치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분산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달이 한화로 한 100만 원 정도씩은 좀 약간 살인적으로 저축을 좀 해서 모아서 못해도 올 8월이 됐을 때는 그래도 이 서버 어카운트에 좀 돈을 좀 제법 모으고 거기다가 이제 4월에 되면 또 보너스가 나오는데 보너스도 고스란히 여기다 넣고 하면은 그래도 약 한화로 한 900만 원이나 해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기다 플러스로 본 계좌에 있던 또 어느 정도 돈 하면은 그래도 제가
퇴사를 하고서 당분간 소득이 없더라도 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